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고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을 쫓아 달리고 젊은 시절에는 일과 사랑에 몰두하며 중년이 되면 가족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60이라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보통 나이를 먹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의무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사라지며 자식들은 이제 독립해서 떠나가고 몸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나이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60 이후의 삶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며 양보하며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회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늙어서 행복해야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이 되길 꿈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상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보니 그 자유는 허울뿐이었습니다. 학업과 일, 가정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늘 책임감에 짓눌렸고 때로는 내 삶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자유가 가장 값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평생 해왔던 역할에서 벗어나니 정체성을 잃은 듯한 허전함이 몰려오고 나를 위한 삶이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유란 원래 두려움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좋은 나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나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건강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즐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수록 절약하고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철학자 키케로는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배우고 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값진 시간을 보낼 기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언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60을 넘긴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 언제 쓸 것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온 돈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젊을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탓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바로 추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후회를 듣습니다. 더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닐 걸,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볼 걸, 그때 그 옷을 살 걸.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후회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부모가 평생을 희생하며 돈을 모아 자식에게 남겨준들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때 사회 전체가 활기를 띠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업들은 노년층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며 건강과 복지가 향상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껴서 결국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남겨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제대로 돈을 쓰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곳에 돈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소비의 미덕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무겁고 피곤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위해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할까? 부모와 자식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며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려 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이유로 간섭을 정당화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식의 삶을 짓누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식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집을 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다르고 서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키케로는 좋은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가지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의 비결입니다. 친구 노년에 더 소중한 인연.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에 치여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지만 은퇴 후에는 친구가 삶의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경쟁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관계를 맺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소한 질병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며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매년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며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까요? 때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옭아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삶이란 즐기기 위한 것이지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근력이 줄어들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도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약물 복용보다는 몸을 아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과 노화 수용.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처방받는 약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다약제 복용 한 번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병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화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그것을 부정할수록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인 운동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철학.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몸도 변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충분히 자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 됩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이 모자랐지만 이제는 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료하고 허전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한 인생의 단계 60세 이후의 배움. 공자는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남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세상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배움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취미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젊었을 때는 취미를 가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를 하는 것 모두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루를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살.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작은 습관들.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거창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기. 하루의 시작이 편안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좋은 글을 읽고 생각하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 찾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세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친구나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며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생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기대와 의무 속에서 나를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계속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그들은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밝아집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 가족, 친구, 이웃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그들은 건강을 집착하지 않지만 소중히 여깁니다. 무조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최선의 삶을 삽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행복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매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자입니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간호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걸.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인연을 멀리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 걸. 행복이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젊었을 때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내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은 시절이 가장 좋은 때였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나답게 살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한 삶입니다.